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만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실현을 외쳐왔죠. 그 모델로 상암동을 선정하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상암동. 쓰레기 매립지를 녹지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다양한 언론사와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첨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늘공원과 월드컵 공원 등 대규모 녹지는 물론 월드컵 경기장 등 여가 시설도 다양합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상암동의 주거와 업무, 녹지와 여가를 접목해 시민을 위한 행복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상암 재창조 구상을 밝혔습니다. 월드컵 공원에 추진 중인 대관람차를 중심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에코시티와 즐거움이 있는 펀시티, 세계적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 시티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는 철도와 난지천 공원 등으로 단절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월드컵 공원, 한강 일대를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의선과 강변북로를 입체화해 신규로 발생하는 부지와 도로, 녹지 등도 재배치를 통해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 등 낙후된 서울 서부권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계 방안으로는 철도와 도로 등 기존 교통시설 외에 짚 라인과 모노레일 등 최첨단 이동수단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 비축 기지에 체험형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 일대는 K음식 문화 체험이 가능한 오픈 마켓을 조성해 대관람차와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세부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구체적인 상암 재창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며 서울대와 함께 연구에 들어간 서대문구가 파격적인 출산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낮추는 한편 세 자녀 이상 낳은 가정에게는 주거 공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 서대문구. 민간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기본 이용료를 2주 기준 2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겐 할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서대문구에 산 주민에겐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25만 원만 받으면 2주 동안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비용 부담 들이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 역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보다 더 파격적인 출산 정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사실은 세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 들어가는 교육비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안정적으로 큰 부담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출산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파격적인 새 아이를 가지면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건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는 목표와도 비슷합니다.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생애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합니다. 모든 저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을 연 4천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합니다.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새로운 독서 활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문해력 향상 주제는 북웨이브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 습관을 스스로 기르는 방법이 확산되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향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공백, 심리 정서적 혹은 문해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서를 확대하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 독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웨이브의 핵심은 학교와 도서관, 마을이 연계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연계해 종이책과 디지털책 독서를 돕는데 지면책 읽기를 우선 권장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독서하는 챌린지 완주가 9월까지 열립니다. 25일 경희궁에서는 야외 독서와 가족책 만들기도 기획됐습니다. 기존의 학교 독서 동아리는 물론 지역의 작은 도서관 도서교류를 돕는 릴레이 활동도 이어집니다. 작은 도서관들에는 책들이 낡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 왔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됐죠. 그래서 학교의 도서관과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을 교류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첫 출범한 북웨이브 활동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300여 곳 모두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실에서 자기주도형 독서 습관을 키우도록 북웨이브 프로그램을 전파해 모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1년 가까이 멈춰 있는데요.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선은 도심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서울시가 민자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서북 서남권을 지납니다.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보다 작고 무인으로 운행되는 미니 전철입니다. 경전철 서부선은 은평구 6호선 세전역에서 출발해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어집니다. 총 연장 16.2km에 정거장 16개가 들어섭니다. 서부선이 처음 나온 건 지난 2000년.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발표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왔습니다. 사업이 2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2021년 민간 사업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자로 있는 가칭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가 지정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와 사업자가 사업비를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그 업자 측, 민투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한 50억, 60억 정도 차이가 좀 납니다.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가져오는 안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래서 합의하는 방법은 사업자 측이 우리의 예산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체 예산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 주체인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에 또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거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다시 들었고, 이것이 과연 19억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50억 차이 때문에 몇 개구가 걸쳐 있는 10개구 이상이 거쳐 있는 이 사업이 작년 4월 말, 6월 말, 9월 말, 11월 말 내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분명히 계속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초 계획된 착공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한 대 해놓고는 늦어지는지 그거는 이거 지하철 이것뿐이 더 있어 6호선뿐이 더 있어요. 불만이 많지 사람들은.
서울시는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착공 시기에 대해선 민투심을 통과하더라도 실시 협약 체결, 실시 설계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집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정 지역에만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아파트 한 단지. 지난달 전용 108제곱미터가 19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목동의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 단지에선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매물이 17억 2,900만 원에 팔렸는데요. 2달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목동과 압구정동, 여의도동, 성수동 등 지역에 대해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수요 쏠림 지역 중심이고요. 또는 최근 들어서 기준주택 쪽에서의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재건축 쪽도 지금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의 활성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노도강 지역은 공사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재값도 너무 오르고 이러면서 자기 분담금이 한 3억이던 게 거의 6억, 5, 6억으로 거의 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건축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 재건축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심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만 투자가 되지 오르지 않는 데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하게 갈 수밖에 없고 노도강이나 그런 쪽으로는 요즘 안 가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여의도나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오는 것들은 한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전망으로 최근 상승 거래가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기존 응암정보도서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도서관을 짓는 건데요. 지난 13일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 재건축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후 4년 만입니다. 새 응암정보도서관은 도서관과 주민생활문화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로 건립됩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4개 층에는 도서 관련 공간이, 4층엔 악기 연주, 댄스 등 주민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들어섭니다. 도서관 입구 1층과 옥상은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곳에서는 음악회, 전시 등의 문화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옥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 음악회도 할 수 있게끔 한 공간이고 또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도서관들은 기존적으로 이제 책 읽는 것 그런 컨셉이었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공간이 부족한 응암동에 복합 도서관이 생기게 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기존 도서관은 1992년에 지어 지금은 없어진 응암 4동 주민센터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 오래되고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많이 불편했죠. 왜냐면 좁고 아무래도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또 준공을 또 새로 하다 보면 또 최신 시설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또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응암 정보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 원으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응암 정보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을 헐고 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 응암 정보도서관. 도서관을 넘어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뿐 아니라 주민 모임이 가능한 복합 건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이었던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금을 올해 1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또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합니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 이유식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천구가 사망률이 높은 노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43곳에 65세 이상 어르신 1,200여 명인데요. 무료 결핵 검진은 전담 검진팀이 연말까지 각 기관을 방문해 흉부 촬영과 가래 검사를 진행하고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최근 4년 동안 노인복지기관 어르신 3,63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해 유소견자 334명을 발굴했다며 올해는 수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은평 청열 수영장에서 일요 물놀이장이 열립니다. 은평 청열 수영장은 은평구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 지난해 6월 개관했는데요. 은평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일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9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할 수 있으며 키 150cm 이하 이용자는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7,5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제기되었던 양천 정목초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 일방 통행이 확대 지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정목초교 주변 통학로인 목동중앙로 3기를 일방 통행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포지 등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일방 통행 지정으로 학생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량 감소로 교통 혼잡을 막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